애들레이드 코티지는 한때 윌리엄과 캐서린이 새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삶의 상징이었다. 화려한 궁전보다 작은 방, 긴 복도보다 가까운 식탁, 왕실의 시선보다 부모의 목도리가 먼저 닿는 집이었다. 하지만 어떤 집은 벽이 무너져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너무 많은 눈물과 두려움, 말하지 못한 밤을 견뎠기 때문에 떠나게 된다. 여왕의 죽음, 왕위 계승의 무게, 그리고 캐서린의 병은 그 조용한 집의 의미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따뜻했던 창문은 어느 순간 지나간 고통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그들이 더 큰 저택을 원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보안을, 누군가는 왕실의 체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아팠다. 그들은 윈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이들의 미래와 한 가족의 회복을 위해 다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 윌리엄과 캐서린은 런던의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윈저의 애들레이드 코티지로 향했다. 세상은 그것을 단순한 이사로 고았지만 두 사람에게 그 선택은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더 화려한 궁전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궁전이 주지 못하는 것을 찾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부모의 목도리를 먼저 듣고 정원을 뛰어다니며 학교에서 돌아온 뒤 왕실의 의전보다 가족의 식탁을 먼저 마주하는 삶이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왕세자 가족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놀랄 만큼 소박했다. 침실은 4개뿐이었고 거대한 연회장도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도 없었다. 상주 직원 없이 가족만의 시간을 지키려 했다는 점은 이 선택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 왕실의 삶은 늘 수많은 사람의 손과 시선 속에서 움직이지만 윌리엄과 캐서린은 적어도 집 안에서만큼은 부모와 새 아이로 이루어진 평범한 가족이고 싶어 했다. 새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중요했다. 등교 준비로 근조한 아침, 숙제를 확인하는 저녁, 운동복과 책가방이 뒤섞인 현관은 왕실의 공식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원한 평범함은 특권을 부정하는 연기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호칭보다 먼저 가족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려는 치열한 선택이었다. 캐서린에게 이 결정은 더욱 특별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궁전의 규칙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다. 평범한 가정의 식탁, 부모가 곁에 있는 일상,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지와 샬럿, 루이가 왕자와 공주라는 이름보다 먼저 한 사람의 아이로 기억되기를 바랬다. 왕실의 직함은 세상이 주지만 어린 시절의 안정감은 부모만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역시 자신이 잃었던 것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했다. 어린 시절부터 카메라와 소문, 부모의 불화와 비극을 견뎌야 했던 그는 왕실의 화려함이 결코 아이의 외로움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미래의 국왕으로서 나라를 준비해야 했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만큼은 조지의 질문을 듣고 샬럿의 이야기에 웃고 루이의 장난을 받아주는 아버지이고 싶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그 꿈이 가능하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학교와 집은 가까웠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저녁이면 가족은 하나의 식탁에 모였고 문이 닫히면 바깥 세상의 시선도 잠시 멈춘 듯 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작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윌리엄과 캐서린이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In the ancient land of Eldoria, where skies jumbled and forests spitted secrets to the wind, lived a dragon named Zephyros. Not the burn it all down kind, but he was gentle, wise, with eyes like all the stars. Even the birds fell silent when he passed. 왕위는 아직 먼 미래처럼 보였지만 그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현관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변화가
한 가족의 감정을 얼마나 쉽게 삼켜버리는지 보아왔다. 부모의 갈등도, 어머니의 죽음도, 자신의 슬픔도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하나의 왕실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역사의 속도가 아이들의 마음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역사는 기다려주는 법이 없었다. 그 변화는 조지에게도 조용히 번져갔다. 조지는 이제 아버지 다음의 계승자였다. 아직 학교 숙제와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세상은 그의 얼굴에서 이미 다음 세대를 찾고 있었다. 윌리엄은 아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너무 일찍 운명의 무게를 배우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왕실에서 비밀로 지켜지는 어린 시절은 길지 않다. 아이는 준비되지 않았어도 역사는 먼저 그 이름을 불러버린다. 캐서린은 가족의 일상을 붙잡으려 했다. 공식 행사가 이어져도 아이들의 학교 일정과 저녁 식탁을 지키려 했고, 애들레이드 코티지를 바깥의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왕실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전화는 늦은 밤에도 울렸고, 국가의 위기는 가족의 약속보다 먼저 들어왔다. 평범함은 이제 삶의 기본값이 아니라 매일 싸워서 지켜야 하는 작은 기적이 되었다. 윌리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왕이 되는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잃는 일이었다. 그는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감정을 숨기는 법보다 감정을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질문할 수 있는 아버지, 두려움을 말해도 되는 집을 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손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새 국왕의 건강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는 동안 가족 안에서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두려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예정된 수술이라는 짧은 설명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애들레이드 코티지의 모든 방을 다시 다르게 보게 만들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4년 1월, 왕실은 캐서린이 계획된 복부 수술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설명은 짧았고 사람들은 곧 회복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일정은 하나둘 취소되었고 그녀의 모습은 대중 앞에서 사라졌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소문은 커졌다. 왕실의 사람에게 아플 권리는 있어도 조용히 아플 권리는 허락되지 않는 듯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의 시간도 달라졌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챙기던 목소리는 낮아졌고 익숙했던 일상은 병원 일정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윌리엄은 공무를 줄이고 집에 머물렀다. 그는 미래의 국왕이었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픈 아내의 손을 잡고 새 아이의 불안을 감추지 않게 만드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가장 어려운 일은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일이었다. 조지는 이미 어른들의 표정에서 진실의 무게를 읽을 나이였고 샬럿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알아차렸다. 루이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만은 느끼고 있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이 그들의 어린 시절 전체를 삼키지 않게 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캐서린은 직접 진실을 말했다. 수술 뒤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예방적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고백은 한 가족이 감당해온 시간을 그대로 드러냈다.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사랑하는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공포를 천천히 접어두는 사람이다. 그 발표 이후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소가 되었다. 동시에 가장 많은 걱정이 머문 장소가 되었다. 창밖의 정원은 그대로였고 아이들의 장난감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한때 평범한 삶을 지켜주던 벽은 이제 치료와 회복, 혹시 모를 이별에 대한 기억까지 품게 되었다. 윌리엄에게도 시련은 겹쳐왔다. 아버지 찰스 3세 역시 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는 아내와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왕실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다. 밖에서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누구보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왕관은 책임을 상징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지는 못한다. 시간이 흐르며 캐서린은 치료를 마쳤고 2025년 초 자신이 관해 상태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회복은 달력에 표시되는 한 번의 날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자신을 믿게 되는 긴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을 치료한 병원을 다시 찾아 환자들과 마주한 순간, 개인의 고통은 새로운 공적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에게 남은 질문은 분명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 집에서 보낸 시간까지 함께 치유될 수 있을까?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그들을 지켜준 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계절을 기억하는 집이 되었다. 그리고 새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때 충분했던 공간은 더 이상 미래를 담기에 넉넉하지 않아 보이기 시작했다. 캐서린이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가족은 비로소 또 다른 변화를 바라보게 되었다. 병이 모든 것을 멈춰 세운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다. 조지는 더 이상 부모의 설명만 믿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왜 늘 기사 제목에 오르는지, 아버지 다음에 어떤 책임이 기다리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13살을 앞둔 조지에게 학교와 친구, 미래는 더 이상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곧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옮겨가야 했고, 왕위 계승자로서의 삶도 이전보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윌리엄은 아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많은 진실이 한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왕이 될 준비는 필요했지만 왕이 되기 전에 충분히 아이로 살아볼 시간도 필요했다. 샬럿과 루이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각자의 성격과 관심,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생겼고 세 남매의 생활 리듬도 달라졌다. 4개의 침실을 가진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한때 따뜻하고 충분한 집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질수록 사적인 공간과 공부할 장소, 가족이 함께 머물면서도 서로 숨을 고를 여유가 더 필요해졌다. 문제는 단순히 방의 숫자가 아니었다. 윌리엄의 공무는 늘어났고 캐서린은 건강을 지키며 왕실 역할로 돌아가야 했다. 가족의 생활, 경호, 직원의 이동, 공식 업무가 자신의 주변에서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혔다. 처음에는 장점이었던 소박함이 이제는 가족의 미래를 담기 어려운 한계로 보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다. 여왕의 죽음 뒤 바뀐 운명, 찰스의 병, 캐서린의 수술과 치료, 아이들에게 어려운 진실을 설명해야 했던 밤들까지 모든 것이 익숙한 방과 복도에 스며들어 있었다. 집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같은 창문과 같은 문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견딘 시간을 떠올린다. 캐서린은 애들레이드 코티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약했던 시기에 가족을 품어준 장소였기에 쉽게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와 이별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아니다. 어떤 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진 상처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일이 아이들에게 평범한 삶을 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변화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머무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때로는 떠날 때를 알아보는 용기로 증명된다. 언론은 여러 가능성을 내놓기 시작했다. 가족이 다시 켄싱턴 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윈저를 완전히 떠날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더 크고 안전한 왕실 저택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윌리엄과 캐서린이 찾고 있던 것은 화려한 궁전도 과거로의 후퇴도 아니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아이들의 학교와 익숙한 일상을 지키면서도 지난 몇 년의 고통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는 장소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윈저를 떠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떠나는 대신 더 깊이 뿌리내릴 집을 이미 선택하고 있었다. 마침내 윌리엄과 캐서린이 선택한 곳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그것은 런던의 궁전도, 왕실의 오래된 중심지로 돌아가는 길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윈저 그레이트 파크 안에 자리한 포리스트 로지를 새로운 가족의 집으로 정했다. 세상은 그들이 윈저를 떠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기 위해 자리를 옮기긴 것이었다. 포리스트 로지는 애들레이드 코티지보다 넓고 성장하는 세 아이가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집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을 단순히 더 큰 저택을 향한 욕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일이다.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왕실의 책임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의 학교와 익숙한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난 몇 년의 아픈 기억에서 조금은 거리를 둘 수 있는 장소였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그들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가족은 여왕의 죽음을 견뎠고 윌리엄은 미래의 왕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며 캐서린은 병과 싸우고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어떤 집은 사람을 지켜준 뒤 더 이상 머물지 말아야 할 때를 알려주기도 한다. 격은 그대로여도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이 집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포리스트 로지로의 이동은 긴급한 도피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쫓겨난 것도 윈저를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의 미래를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결정이었다. 조지는 새로운 교육과 왕위 계승자의 책임을 준비해야 했고 샬럿과 루이에게도 각자의 성장과 평온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캐서린은 건강을 지키며 공적 역할로 돌아가야 했고 윌리엄은 아버지와 왕세자라는 두 삶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두 사람은 이 집을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이 될 장소로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다. 언젠가 윌리엄이 왕이 되더라도 포리스트 로지가 그들의 사적인 삶을 지켜주는 집으로 남을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궁전은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 마음을 내려놓는 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선택의 진짜 핵심은 방의 숫자나 넓은 정원이 아니었다. 캐서린이 다시 건강을 믿을 수 있고 아이들이 새로운 기억을 쌓을 수 있으며 윌리엄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로 돌아올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데 있었다. 회복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 앞으로 살아갈 공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다. 그들을 애들레이드 코티지에서 몰아낸 것은 땅속의 침입자도 보이지 않는 적도 아니었다. 죽음과 병, 그리고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미래가 그 집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포리스트 로지는 더 큰 집이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문을 연다고 해서 오래된 상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캐서린에게 이 이사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 이후의 삶을 어떤 속도로,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다. 그 선택은 한 가족이 다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포리스트 로지로 향하는 결정은 캐서린에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을 겪기 전에 자신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아니라 병을 통과한 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었다. 세상은 그녀가 다시 웃고 공식 행사에 나타나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회복은 한 번의 발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몸은 나아져도 마음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오래 기억한다. 캐서린은 자신이 관해 상태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에는 이전과 같은 속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왕실은 늘 멈추지 않는 모습을 요구하지만 그녀는 이제 멈추는 것도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족과 건강을 지키지 못한 채 이어가는 의무는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은 장면은 특별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후원자의 자리였지만 흰 복도와 조용한 대기실은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캐서린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감추는 대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비로소 다른 의미를 얻는다.
그녀의 관심은 다시 어린 시절과 정서적 성장으로 향했다. 아이가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완벽한 집이나 화려한 환경이 아니라 두려울 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었다. 이것은 단지 연구와 자성활동의 주제가 아니었다. 조지와 샬럿, 루이를 지켜보며 그녀가 매일 확인한 현실이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해지고 부모의 안정 역시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는다. 자연도 캐서린의 회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나무와 바람, 계절이 바뀌는 풍경은 왕실의 일정표처럼 사람을 재촉하지 않는다. 포리스트 로지는 그런 느린 시간 가까이에 있었다. 그곳은 병을 잊게 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병을 겪은 자신까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회복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만드는 일이었다. 캐서린은 예전보다 적은 일정에 참여했지만 그 선택은 약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더 분명히 정한 결과였다.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 환자에게 건네는 한마디, 어린 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화려한 행사보다 중요할 수 있었다. 왕실의 존재감은 얼마나 자주 모습을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진심으로 곁에 서는가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강한 공주라고 불렀다. 그러나 캐서린의 진짜 강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데 있지 않았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가족의 필요를 인정하며 삶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한 데 있었다. 포리스트 로지의 새 문은 그래서 과거를 닫는 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미래를 여는 문이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캐서린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동안 윌리엄 역시 자신이 어떤 왕이 되고 싶은지 조금씩 분명히 하고 있었다. 한 가족이 새 집에서 시작한 변화는 곧 다음 시대의 왕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포리스트 로지는 단순히 한 가족이 옮겨간 새 주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윌리엄과 캐서린이 앞으로 어떤 왕실을 만들고 싶은지 보여주는 조용한 선언에 가까웠다. 더 높은 담장과 더 화려한 방이 아니라 새 아이가 자신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윌리엄은 언젠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왕위보다 먼저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 했다. 조지가 자신의 미래를 이해하되 그 운명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랐고 샬럿과 루이 역시 누군가의 동생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다. 왕실의 서열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지만 한 인간의 마음은 부모가 어떻게 지켜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지는 이제 어린 남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책임을 조금씩 깨닫는 소년이 되었다. 언젠가 그는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윌리엄은 아들이 왕이 되는 법보다 먼저 두려움을 말하는 법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다. 왕관은 사람을 높이 올려놓지만 외로움까지 내려놓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샬럿과 루이에게도 포리스트 로지는 중요했다. 그곳은 왕실의 미래를 준비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왕실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집이어야 했다. 한 아이는 왕이 될 운명을 지녔고 두 아이는 그 운명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 아이 모두가 같은 사랑 안에 있다고 믿게 하는 일이었다. 켄싱턴 궁은 여전히 공식 업무와 런던 생활의 중심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포리스트 로지는 의무가 끝난 뒤 돌아오는 장소, 왕세자 가족이 직함을 내려놓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다. 왕실에는 많은 건물이 있지만 모든 건물이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의 공적 활동도 이 선택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는 호머즈를 통해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어스샷 프라이즈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지키려 했다. 궁전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이 고민한 것은 집과 미래였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지붕이 필요하듯
특권 속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마음을 내려놓을 장소가 필요했다. 캐서린은 그 집에서 회복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있었다. 더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더 의미 있는 순간에 집중하려 했다. 윌리엄도 왕실을 크기보다 역할로 증명하려 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다음 시대의 왕실이 덜 화려하더라도 더 인간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애들레이드 코티지는 실패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가족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딘 장소였고 서로를 놓지 않는 법을 배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음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 필요한 다리가 되기도 한다. 포리스트 로지는 그 다리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약속이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궁전을 물려받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가족이 안심하고 돌아갈 단 하나의 집을 만드는 일은 왕위조차 대신해 줄 수 없다. 윌리엄과 캐서린이 선택한 것은 더 큰 저택이 아니라 상처 이후에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미래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다음 세대에 남길 가장 중요한 왕실의 유산일 것이다.